이야. 문장을 계속 읽어보고 그 문장에 맞는 그림을 그려보고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알겠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알겠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AB 위에 점 C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3,4라는 점이 있어요. 0,6이라는 점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3,4고 여기가 0,6이야. A, B인데 A, B라는 직선 위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이 얼만큼 하는지 모르겠네. 직선이 얼만큼 가야 될지는 몰라. 그러면은 좀 길 크게 그려놓고 너무 크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냥 그려놓고 직선 위에 C가 있어. C가 있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C가 있어. 그리고 OAC의 OAC가 어딘가에 있다라고 일단 그립니다. 아직은 100%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찍어서 내가 그린 거야. C가 여기 있네. 잘 봐. C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내가 넓이를 구해봐 45가 나왔어. 그럼 C가 여기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겠네. 그러겠지. 두 개의 삼각형이 뭐가 어째? 뭐가 똑같아? 높이가 같습니다. 두 개의 삼각형이 높이가 지금 일치합니다. 높이가 일치를 해. 왜? C란 점이 직선 AB를 움직이기 때문에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의 어떤 배경 틀에서 우리가 넓이를 구하고 있을 때는 비교입니다. 비교. 뭐라고? 밑변이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밑변으로 넓이의 비를 비교할 거라고. 직접 구하는 게 아니야. 비교하는 거라고. 비교를 하려면 기준값이 있어야겠지. 현재 C의 답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하나, 두 개. 알겠어요? 자, C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일단 보고 현재 도형의 기준값은 누굽니까? 도형의 기준값은 누구야? OAB가 기준값이야. 나온 게 OAB가 나왔으니까. OAB의 넓이가 기준값이라고요. 이거랑 비교를 할 거라고. 유성아, OAB 넓이 얼마니? 예? 9입니다. 은서야 9야. 알아? 어떻게 9야? 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항상 축과 평행한 선이 제일 중심이 되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축과 평행한 선, 요 놈이 밑변입니다. 알았어? 이 삼각형이 축과 평행한 선, 요게 밑변이라고. 그럼 높이는 나머지 점에서 수선을 그린 게 밑변이고, 이 밑변의 길이는 x좌표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 3, 18의 9가 되겠네요. 알겠니? 다시 말해서 OAC는 여기가 9니까 몇 배? 5배. 5배라는 소리는 높이가 똑같으니까 이 길이의 5배만큼을 A에서 갈 거야. A에서 5배만큼 갈 거야. A에서 5배만큼 갈 거야. 좀 많이 가야 돼. 그냥 5배보다는 좀 더 적게 보여. 근데 5배 정도 생각하면 되겠지. 정확하게 안 찍어도 되잖아. 5배. 그렇다는 말은 답이 여기도 답이 있고 여기도 답이 있겠지. 그 문제를 읽어야 돼. 두 개 다 답이 돼야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 건지 생각을 해야 돼. 현재 문제에선 조건이 나왔지만 쌤 둘 다 구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C의 위치는 나왔어. 그러면 마찬가지로 C는 직선 AB 위에 있으니까 AB를 기준으로 C의 위치를 판단해야 됩니다. C란 점은 여기에 있는 C1이란 점은 AB를 순서 잘 지켜야 돼. AB를 A에서 몇 칸? B에서 몇 칸? 순서대로 찍어야 돼. 유성아. C란 C1은 그럼 어떻게 돼? 유성아. C1은 AB를 또 보여줘야 돼. A에서 B에서 5대4 뭐? 5대4 뭐? 외분. 자, 교육과정에서 외분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교육과정에서 외분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어. 외분이라는 단어는 못 써. 알겠어? 하지만은 그냥 풀이할 때 써도 됩니다. 알았어? 됐어? 자, 외분이란 말을 못 쓰면 요렇게 써야 돼. A C1이 A C1 대 B C1이 C1이 5대4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거든. A C1하고 B C1의 B가 5대4야. 근데 5대4는 이쪽도 있어. 안쪽도 있어. 더 힘들어졌어. 그래서 그냥 써. 됐어? 자, 못 쓰게 하면, 자, 서술형에서 못 쓰게 하면, 자, 학교 선생님이 외분이라는 표현은 있을 거야. 선생님도 알려줄 거야. 알려줄 거야. 됐어? 그런데 선생님 쓰지 말라고 할 수도 있잖아. 용어 없어지니까 쓰지 말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거냐면, 자, 외분은 B를 쓰지 말고 내분을 써야 내분을. A, B를 5대4 외분을 쓰지 말고 내분 이렇게 쓰라고. 이해되니? 사실 C1이라는 점이 중요하니까 C1은 이렇게 설명하기 맞거든. 알겠어? 근데 C1이 설명이 안 되니까 AC1을 몇 대 몇으로? AC1을 1대4로 내분점인 내분하는 점은 B이다. 요렇게 설명을 하라고. 그 다음에 외분으로 풀어.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서술형 나오면 내분식으로 설명하고 풀 거야. 하지만 그냥 나는 외분 써도 된다고 보고 있고 학교 선생님 절대 쓰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쓰면 된다고요. 서술형은 안 나올 건데 그냥 쓰지 않고도 그냥 식으로 적어도 됩니다. 알겠어? 근데 서술형에서 이유를 정확히 써야 되니까 아니면 식을 적을 때 이 외분식을 정확하게 보여주면 돼. 알았어? C2는 어디 있어? C2는 여기 있지? 여기서 5고 여기서 6이야. 여기서 5이면 여기서는 6이야. 얘가 기준값 1이고요. 됐어요? 그러면은 AB를 C2라는 얘는 AB를 5대6으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냥 길이도 가도 가능합니다. 잘 봐서 앞에 봐봐. 3이죠. 3 0으로 갔어. 한 번 갔어. 몇 번 가야 돼? 5번 가려면 여기서 몇 번만 더 가면 돼? 4번 더 가면 되겠지? 3을 4번 더 가면 돼. 그럼 좌표는 얼마야?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지? Y좌표야. 얼마 갔어? 2칸 갔지? 몇 번 더 가면 돼? 4번 더 가면 돼. 2씩 4번 더 가면 8이 추가가 돼야 돼. 그래서 뭐가 돼? 14가 돼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가면 돼. 여기서 5번 3씩 5번 15번이면 15가 더 가면 돼. 18 2씩 몇 번? 5번 10이 더 가야 돼요. 4에서 10이 더 가야 돼. 마이너스 6 해서 두 개 좌표가 나온 겁니다.
자, 내분 식으로 풀을 수 있어. 값이 정수고 길이 b가 지금 정수비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거지. 이건 된다야. 알았어? 무조건이 아니고. 첫 번째 그림 상황에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평행사변형 A, B, C, D의 두 꼭지점 A, B의 좌표는 이거이고요.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의 좌표는 이거야. D를 구하시오. 일단은 대략 비슷하게 찍어보기 위해서 좌표 평면을 찍어보겠습니다. 5, 1 A B는 3, 5 B A. 자, 무게중심 5, 3 G. G는 당연히 삼각형 내부에 있을 거니까 C는 이 정도에 있겠죠. C. 그러면 A, B, C, D의 순서 들어가야 돼. A, B, C, D의 순서 들어가야 돼. 그러면 평행사 변형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요 정도 느낌으로 있어야 돼요. 느낌이 아직은 위치적 판단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무게중심 5,3이 나왔으면 우리는 A, B, C로 5,3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평균이 5야. 합산이 3배가 돼야 돼. 다시 말해서 여기가 이거의 평균이 5야. 합산은 15가 돼야 돼. 그럼 요 점은 7,2야 되니 무게중심 요거 더해서 3으로 나누면 5가 된단 말 이해돼? 요놈의 3배가 요놈의 좌표 합이 된다 이해돼? 3 요거 합 7,3이 됐네요. 됐습니까? 그림을 조금 C를 잘못 찍어서 무게중심 한 요 정도로 찍어야 돼. 요 정도로 알겠어요? 됐어요? 그래야 느낌이 좀 더 살 거야. 자, 무게중심 지워버리고 보면 7,3이 요 정도의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그림이 요렇게 와야겠네. 이제는 어떻게 갈 거냐면 비율적으로 갈 거야. 어떻게 갈 거야? 평행사변이니까 비율적으로 갈 거야. 요 점이 이렇게 간 만큼 요 점이 이렇게 갈 거야. 이 점이 이렇게 간 만큼 요 점을 이렇게 갈 거야. 평행이니까. B가 C로 가는데 몇 칸? 4칸, 2칸 이렇게 갔어. 요 점도 4칸, 2칸 갈 거라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니? 그럼 얘는 뭐야? 4칸, 2칸 아래로. 3점 나오면 나머지 한 점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이 문제는 정사각형 알려줬지? 좌표 구하는 거. 기억납니까? 그것보다 약간 정사각형 안 알려줬어? 안 알려줬냐? 안 알려줬어? 정삼각형 하면서 알려준 것 같기도 한데 안 알려주냐? 정사각형 좌표 구하는 방법 안 알려줬어? 오케이. 이씨, 알려줬자. 이것들은 진짜, 씨. 알려줬잖아, 지금. 이거 하면서 알려줬. 다음. 자, 그림과 같은 세변 외부, 내가 외부는 설명 안 했나? 외부만 설명했나?
그래. 외곽 이등분선 그림 설명해 줄게요. 삼각형이 외곽을 이등분하는 것은 외곽이 둔각일 때가 좀 잘 그려져. 삼각형이 지금 요렇게 그렸을 때가 조금 더 그림이 조금 더 예쁘게 나온다 이 말이야. 보기가 좀 좋다 이 말이야. 아니면 그림이 안 맞으면 다시 이렇게 그려. 여기가 A, B, C인데 외곽이라면 A의 외곽이라면 BA를 연장을 합니다. 연장을 함으로써 여기에 각이 발생하거든. 여기에 각이 발생해. 이 각을 뭐 할 거야? 2등분 할 거야. 각을 2등분 할 거야. 그러면 2등분 하면 이 선하고 BC를 연장하는 선과 만나는 점이 요 점을 D라고 했을 때 나오는 길이들이 B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이런 말이야. 알겠습니까? 얘도 닮음입니다. 얘도 닮음이야. 어떻게 풀 거냐면 이 AD하고 평행한 선을 C에서 평행한 선을 그어요. C에서 평행한 선을 그어. 평행한 선을 긋다 보니까 뭐 요놈을 그냥 2라고 놓을게요. 평행한 선을 놓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발생하냐면 얘랑 평행하니까 요각하고 요각이 같아요. 요각이 점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요거랑 평행하니까 요각이 요거하고 억각이 같아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야. 그러면 요놈이 닮음적 요소가 발생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되는 거라고. 이해했어?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 어려운 말 아니잖아. 이건 평행선이니까. 그런데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같아. 그럼으로써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했어?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쓸 거야? A, B분의 A, C는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가 된다고요. B, D분의 C, D가 된다고요.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각이 2등분 되면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이는 얼마야? 루트 10이고요. 이 길이는 얼마야? 얘가 한 칸, 두 칸인가요? 루트 5가 됩니다. 얘는 루트 10이고 얘가 루트 5야. 됐니? 그러면 몇 대 몇이야? 루트 10, 루트 5니까 루트 2대 1이네. 루트 2대 1이라고요. 얘가 루트 2고요. B가 이 길이가 얼마야? 루트 1이야. 얘가 루트 10이고 얘가 루트 5야. 그럼 이것 대 이거는 이것 대 이거라가 돼. 루트 2분의 1이 된다고. 근데 1이 지금 위치가 안 나왔고 요게 위치가 나왔어. 요 길이가 나왔다고.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고요. 요건 지금 B입니다. 요거는 B야. 자, 싹 지워버릴 테니까 잘 기억해 지금. 요거 두 개만 기억하면 되겠지. 왜 그러냐면 요놈의 기준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OB가 기준값이고 C를 구하라는 게 목적이거든. 이해되니? 근데 기준값이 루트 2 마이너스 1은 힘들어. 기준이 되는 수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OB 대 OC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불편하다고. 항상 뭘로 바꿔? 기준값을 1로 바꿔. 주어진 값을 뭘로 바꿔? 1로 바꿔. 비적으로 바꾸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꿔져? 루트 2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바꿔지는 거야. 그러면 얘도
루트 2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얘를 계산하면 루트 2 플러스 1을 분모 문자에 곱하게 되면 분모는 1이 되고요.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2 플러스 루트 2의 b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b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래서 이 b라는 좌표의 기준값이 1로 바뀌었으니까 요점의 좌표가 2,1이니까 c라는 좌표는 쉬워요. 이 기준값 2가 1이고요. 얘만 곱하면 c의 좌표가 돼요. 마이너스 1이네요. 식 이해되니? 어떻게 구한지 알겠니? 좌표 구하는 방법 알겠어? B로 가는 방법 알겠어? 기준이 1로 잡아놓은 게 편합니다. 얘가 기준이 1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요 길이의 2배야. 2배. 이 길이의 2배면 좌표 2하고 마이너스 1도 그거 배가 돼. 닮음으로. 자, 지금 닮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직선 쪽에 있는 성질 중에 닮음을 이용한 문제가 아주 많아요. 닮음적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67번) 하나 풀어줄게요. 자, 67번은 P라는 점이 있고 직선이 위를 P가 직선 위로 움직입니다. P가 직선으로 움직여야지. 이 직선은 뭐 어떤 직선인지 모르니까 그냥 막 그린 겁니다. 아직 막 그린 거야. A라는 점이 어딘가에 있어. P라는 점이 지금 이렇게 P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뭐라 했냐면 A하고 P를 이은 선분 AP를 1대2로 내분한 점이 있대요. 1대2로 내분한 점, 요 점이 Q래요. 근데 P가 여기 있는 것만은 아니고 P가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P가 움직이면 다시 또 1대2가 있는 요 점이 Q가 될 거 아니야. 이래 되겠지? 그러면 초록색 위가 초록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1대2로 내분한 점의 위치는 계속 QQQ가 나오겠지.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봤더니 Q란 점은 1대2로 삼각형을 1대2로 길이를 삼각형을 1대3으로 내분한 점이네요. 그러면 Q란 점이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특징이 어떻게 돼? 얘랑 평행하다 이 말이죠. 그림 보니까 이런 평행하게 되죠. 왜냐면 얘가 1대3이고 얘가 1대3이니까 요거랑 평행하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도형의 성질이라고. 평행하면서 그러면 기울기가 같으면서 한 점만 알아내면 되겠지. 한 점만 알아내면 돼. 쉬운 점으로 갈 거야. 자, 쉬운 점 가는 방법 하나 알려줄게. 쉬운 점 가는 방법. 2하고 4잖아. 2하고 4면 x에다 2를 넣으면 돼요. 또는 y에다 4를 넣으면 쉽게 점이 나올 거야. x좌표가 같든지 y좌표가 같으면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다고. 그럼 요 점을 넣을 거야. x가 똑같이 2로 넣을 거야. 2,0이네요. 그럼 요 점이 지금 어떤 점? 이렇게 수직으로 내린 선이 요놈이 2,0 이 말이에요. 그럼 이 q란 점은 내분한 점 2,1대2로 내분한 점 요 길이의 3분의 8 이렇게 된다고요. (3분의 8) 이렇게 돼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얘랑 평행하면서 2,3분의 8을 지나야 돼요. 잘 봐. 얘가 기울기가 색을 정리하면 y는 2x-4가 되죠. 그러면 기울기만 뽑아낼 거고 요 점을 지난다 식은 다음 페이지에서 할 건데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배웠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죠? 기울기가 2이면서 2,3분의 8을 지나는 직선. 식 이해됩니까? 식 이해돼? 은서 니만 이해되면 돼. 자치는 그래서 문제 요구하는 점을 찍어보고 이런 도형이 되겠구나 라면 그렇게 풀 거고, 점을 찍었는데 뭔지 모른다 그러면 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건 따로 연습을 할게요. C는 내일 몇 개 풀어보고요. 다음은 자 직선입니다. 자, 그 전까지는 좌표 평면으로 실은 배울 게 별로 없어. 거기는 점하고 점의 거리밖에 없습니다. 점과 점의 거리, 점과 점의 거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두 점 사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두 점 사이 거리가 같은 점을 구할 수 있다. 하되 식을까지 구하기 힘들었고, 딱 1단원이 필요했던 것은 좌표화 시키는 게 중요했다고. 좌표화 시키는 게, 그걸 연습시키는 게,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중선 정리가 등장했고, 알았어요? 같은 점에 거리가 등장을 했고 막 그렇게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사실 1단원을 정확히 배우려면 2단원을 알고 있어야 1단원 의미가 발생해. 왜냐면 도형은 점 갖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점은 거리밖에 없어. 직선 정도는 배워줘야 1단원이 더 의미가 있다 이 말이지. 원래는 그래서 2단원을 먼저 공부해도 관계는 없다. 근데 어떤 도형의 배경상 좌표 평면이 우선적으로 맞습니다. 맞기는. 알겠나요? 2단원 공부하면 조금 더 쉬워질 거야. 자, 첫 번째. 자,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값들이 지금 첫 번째부터 따로 설명할게요. 잘 왼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설명할게요. 제일 많이 나온 거. 한 점이 x1, y1 길기가 m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이 기울기가 m 있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x-x1 플러스 y1.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한 점의 기울기가 주어졌고 한 점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인데, 우리는 이 식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한 점 지나는 직선, 한 점을 지난다. 한 점이 이렇게 나왔다.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나오면 무조건 요식을 쓸 거야. 그러면 한 점을 지난다 했으니까 x1, y1은 알지만 m은 아직 몰라. m은 구해야 되겠지. 직선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직선은 무조건 한 점 지난 직선 나오면 무조건 이식 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알겠습니까? 이래서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이 컴마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이라는 말이 나왔거나, 그림상에서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나오면 나는 식을 어떻게 풀 거야? y는 m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작성을 할 거야.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직선 하면 이렇게 작성할 거야. 여기까지 됐지? 됐습니까? 자, 우리가 직선의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많이 봤던 이런 형태를 표준형이라 불러. 유성아, 정신 차려야겠지. 이 표준형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식을 보면 도형의 위치와 특징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야.
도형의 위치와 특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형태를 표준형이라 불러. 알겠습니까? 직선의 표준형은 표준형은 직선의 표준형인 단어를 안 쓰는 데도 많아. 안 쓰는 데도 많은데 그냥 직선의 표준형을 나는 이걸로 쓰겠다 이 말이야. 직선은 특징을 판단하는 데는 요게 최고다 이거지. 그럼 요걸 보면서 뭐가 보여? 아하, 요 놈을 보면서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면 식이 나오면 그래프를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y절편 찍고 기울기 바로 그려야 돼요. 너희들은 문제를 푸는데 아직도 직선이 나오는데 그림 못 그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노력을 더 해야 돼. 기본이야. 난 직선을 못 그립니다. 포물선 못 그립니다. 앞으로 문제 푸는데 아주 힘들어집니다. 직선을 못 그려. 포물선 못 그려. 아주 힘들어져. 직선은 바로 그리는데 1초 만에 바로 그려야 돼요. 알았어요? 기울기만 약간 조심해서 그리면 돼. 알겠니? 요게 지금 표준형이고 일반형은 어떤 걸 일반형이라 부르냐면 식이 요렇게 다 넘어가 있는 형태를 일반형이라 불러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라는 의해서 이 표현은 사실 식의 표현이 다 이렇게 나올 거야. 안타깝게도 표준형처럼 감사하지만 그럼 우리는 요놈을 표준형으로 바꿔야 된다가 되는 거고 뭐 하려면 특징을 알려면 바꾸는데 에너지가 소모가 되니까 우리는 요 두 가지 식을 따로따로 해석을 해야 돼. 연결도 해야 되는 거고. 연결하는 건 너가 잘할 거 아니야.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요 놈이 그래서 m이고 요 놈이 n이다. 이 정도 너가 잘할 거라고. 알았어? 하지만 두 가지를 별도적으로 생각을 할 거다. 이것이 두 번째 표준형과 일반형이야. 그래서 이 식을 내가 일반형으로 적어볼게요. 일반형을 적으면 이렇게 적어졌어요. 이렇게 적어졌지. 얘를 일반형으로 적었더니 이렇게 적은 거야. 하지만 이 식은 일반형으로 안 적을 거고 보통은 표준형까지는 적을 수 있겠네요. 얘가 상수가 되니까. 자, 일반형으로 적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식을 적었더니 식이 지금 완벽하게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이 식이 지금 덜 나왔어. 이 식이 아직 덜 나왔다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식을 보면 m 때문에 지금 식이 정확하게 안 나왔다. 얘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할 거야.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할 거야. 자, 도형에 있든 함수든 어떠한 문자 상수, 쓸데없는 문자 상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소리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m이 아직 뭔지 모르잖아. m이 근데 어떤 값은 있을 거야. 근데 m이 어떤 값이든지 간에 m이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어. 근데 얘가 어떤 값이든 m이 어떤 값이든 간에 m에 대한 항등식으로 해석한다고 했으니까 요 식을 뭘로 바꿔? 식을 m으로 묶어낼 거야. 요놈은 그냥 가로를 친 겁니다. 다른 건 아니야. 오른쪽은 가로 안 쳐도 되지만 그냥 가로 친 거야. 요게 중요한 거야. m으로 이렇게 묶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앞으로 도형이든 함수든 식이 이렇게 m이 어떤 상수가 포함되면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식을 정리를 하면 m이 뭔지 모르다고 유성아. m이 뭔지는 모르지만 m이 뭐든지 간에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식이 만족을 해버린다 이 말이야. 됐니? 그래서 요거를 보면 아하, 무조건 2,3을 지나는 도형 직선 이래 된다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정해진 점 정점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야. 식에 있어서 상수가 포함된 식이 나오면 우리는 M으로 식을 정리해서 정점을 먼저 구한다. 이 사실이 꽤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겠니? 어디 사라졌어. 대놓고 나왔어요. 직선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 얘는 그냥 연습시키려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걸로 해서 볼게요. 두 직선이 있어. 하나 직선은 요거고 또 하나 직선은 똑바로 안 나왔네. M이 들어있네. 이렇게 M이 들어있다는 말은 얘를 M으로 어째 식을 무조건 정리를 하자 이 말이고, M에 대한 항등식으로 정리를 하면 M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M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1, 얘가 정점이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얘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판단이 될 거라고. 그렇게 되면 자, 왼쪽 식이 우리는 뭘로 바꿔?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그래프는 잘 그려진다고 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2인 직선, 이러한 직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요 식은 정점이 마이너스 1,1이야. 마이너스 1,1은 뭐 요 정도에 있어. 정점. 요 점을 무조건 지나는 직선이야. 됐니?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럼 요 직선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그래서 단 돌릴 때 조심하세요. 자, 돌릴 때 분명 요것 때문에 틀린 친구도 있어요. 자, 돌릴 때 어떻게 돌리냐면 자, 시작점이 여기입니다. Y축과 평행한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시작할 거야. 이 점을 지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현재는 식을 만족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어쩌나 있어? 1, 4분면에서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지? 돌릴 거야. 만날 때까지 돌릴 거야. 만날 때까지 돌렸더니 지금 처음으로 만나는 경계값이 나왔네. 그리고 나서 더 돌리면 만나서 안 만나서? 만나가지고 만나서 안 만나서 경계값이 나오고 안 만나고 끝났어. 이게 한 바퀴 돌린 거야. 알겠어? 한 바퀴를 돌려서 경계가 되는 값을 우리는 구하고 그때의 M값을 구해야 되는데 요점의 좌표는 얼마고요? 2,0이고 얘는 2,0을 대입하는 게 맞는데 대입한 게 맞다고 했어요. 대입이 맞아요. 식을 봤더니 요놈은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m 플러스 1로 이 m의 값은 기울기 값하고 똑같더라 이거지. 자, m이 기울기가 아닐 수 있어. m이 기울기가 아닐 수 있어. 2m일 수도 있어. 알았어요? 마이너스 m일 수도 있어. 조심해야 돼. 이 점을 대입한 게 맞지만 m이 기울기니까 우리는 요 기울기를 구하면 얼마? 요 점에서 요 점 구할 때 x 변화, y 변화. 3칸, 1칸, 3분의 1. 기울기는 음수. 양수, 음수부터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요놈의 기울기는 요놈이 요 점에서 요 점을 가서 한 칸 양수 1.
결론적으로 m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1까지 갈 건데 등호 얘는 1사분면에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야?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거야. 축은 1사분면이야 기야 아니야? 아니야. 둘 다 등호는 없어. 끝.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런 거야. 앞으로 나오는 도형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 어떠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고 식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알겠어? 해보면 정점이 구해지는 식들이 있어요. 직선은 100%야. 뭐라고? 직선은 100%야. 직선은 점이 2개만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 중에 점 하나를 알려줬다는 것은 많이 알려준 거야. 알았니? 곡선은 달라. 곡선은 점이 3개 이상 필요하거든. 3개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쓸모가 있는 건 아니라고. 2개 알려준 문제는 다른 문제야.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다는 거고. 현재 직선은 이거는 아주 중요하니까 무조건 먼저 구하는 게 맞다고요. 정점을 먼저 구한다고요. 뭐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정점을 무조건 먼저 구합니다. 다음은 두 점이 지나는 직선은 할 필요가 없어. 왜? 두 점이 나왔다는 것은 x1, y1, x2, y2가 나오면 요 놈을 두 점을 통해서 x1-x2, y1-y2로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 자리에 집어넣고 한 점 집어넣으면 되겠지? 알겠어요? 됐어요? a-b분의 fa-fb 유성아 뭐냐? 이게 뭐야? a-b분의 fa-fb 준우야 이거 뭐냐? 마음이 아프지? 준성아 뭐냐? 기울기야 a-b분의 fa-fb는 기울기 어떤 기울기인지만 알면 되겠지. a, b랑 fa, fb의 기울기야. fa, a, b랑 fa, fb의 기울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a, fa랑 b, fb의 기울기야. 이 식 나오면 기울기고요. 두 점 알아내면 돼. 아주 많이 나오는 기본 표현이야. fa는 혼자 움직이지 않아. fa는 무조건 a랑 같이 움직여. fa가 있으면 a를 찾아줘야 돼. fa는 a, fa야 무조건. 됐어? fa분의 fb 유성아 뭐야? 모르겠지? 틀렸어. 식이 틀렸으니까 모르겠지? a, fa야. 자 바꿔. 이렇게 바꿔. a, fa야. 뭐야? a, fa야. 기울기야. 자, fa라고 나오면 우리는 fa는 y좌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 fa가 나오면 일단 y좌표. 근데 fa가 있으려면 당연히 a가 있어야 돼. a, fa가 있어야 돼. a, fa x좌표분의 y좌표 이런 뜻이야. 됐어? 얘는 뭐라고? 기울기라고 해. 누구랑 기울기냐면 a, fa랑 0,0의 기울기야. 아주 잘 나와. 기울기. 자, a분의 fa는 기울기.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란 식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떤 두 점인지만 판단하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어떤 두 점인지 기울기인지 알아내면 되겠다. 다음은 축과 평행한 직선은 축과 평행한 직선은 축과 수직인 직선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자, 축과 평행한 직선은 요렇게 생긴 거야. 요렇게. 축과 평행, 축과 수직. 여기가 지금 P, 여기가 Q. 요 직선은 모든 X가 P다 해서 식은 X는 P야. X는 P. 하나는 Y좌표가 다 Q라 해서 Y는 Q야. Y는 Q야. 알겠니? 둘 중에 얘는 함수야. 얘는 함수야.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식으로 풀면 얘는 존재하지 않은 값이 떨어집니다. 이 직선은 직선이잖아. 우리 화속 직선이잖아. 식으로는 x는 p야. 식으로 풀면 이게 안 나와. 그래서 축과 평행한 직선에 대한 내용은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프를 그린 후가 중요해. 그리고 나서 해석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축과 평행한 선은 먼저 알아내는 게 좋아. 축과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알겠니? 축과 평행한 선은 식으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뭐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주면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이 2,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야.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 점을 내가 하나 찍었어. 어떤 점을 찍을 거냐면 4,3을 찍었어. 4,3은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4,3을 점을 찍었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접선을 그었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오고 하나는 이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려보니까 요 선은 축과 평행 수직한 직선이더라 이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요러한 선은 식으로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계산하다 보면 안 나올 수 있어. 이 점에서 접선 그니까 당연히 두 개가 나와야 될 텐데 식으로 풀면 이거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식은 안 나오니까 요 식은 한번 x는 4라고 먼저 쓰고 또는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을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축과 평행한 직선은 안 나오니까 그림을 그리면 나올 수 있다고 먼저 확인하고 가는 거라고요. 알겠니? 그러면 의심을 해야 돼요. 내가 그림을 그려봤더니 답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 답이 풀다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나와? 뭔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어? 그림 맞아? 식이 맞아? 그림이 맞습니다. 알겠어? 자, 그림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식으로 풀었는데 그림이 안 맞는 것은 내가 그림을 부족하게 봐서 그래. 부족하게 봐서 그래. 왜냐면 그림이라는 것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도 있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오른쪽만 그릴 수 있다고 위에만 그릴 수 있다는 소리야. 아래도 있었다는 소리야. 그럼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됐어요? 라스트. 내일 요거 물어볼 거야. 내일 와서 요거 시험 볼 거야. 요거 한 페이지. 그래서 자,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무슨 말이냐면 X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놈이 지금 세타이면 X축의 양의 방향이 이루는 것은 요놈과 이루는 각이야. 만약 그림이 이렇게 되면 각이 이거입니다. 이게 둔각이 돼. 알겠어? 적어도 우리는 양수 음수는 판단하고 있어야 되고
요놈의 기울기는 탄젠트 세타로 구해집니다. 요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져? 탄젠트 세타로 구해져. 탄젠트 세타로 구해진단 말은 탄젠트 값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 탄젠트 값을 알고 있어야 돼. 세타, 탄젠트 세타. 세타가 0, 또 30도, 45도, 60도, 90도. 와우, 힘들어지네. 다 탄젠트 0도는 요 각이 0일 때 기울기란 말이지. 기울기는 얼마야? 탄젠트 0은 0입니다.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또는 3분의 루트 3, 45도 1, 60도 루트 3, 90도 없다고 했어요. 얘가 무한대인데 무한대란 말은 쓰진 않아. 무한대라는 표현을 쓰진 않아요. 우리가 무한대 개념상 무한대라 하지 없다가 맞아. 알겠어요? 120도는 자 항상 내가 둔각을 모르겠다 하면 둔각을 모르면 그놈과 짝이 되는 각은 합이 180도인 게 짝이야. 이거를 보각이라 부르거든. 합이 180도인 놈이 보각이야. 그놈하고 절대값이 똑같습니다. 부호만 잘 모르겠고. 그래서 120도와 60도는 부호가 절대값이 같은데 음수야. 135도는 45도랑 같고 150도는 30도랑 같아요. 여기까지. 탄젠트가 뭔지는 알지? 탄젠트 이 길이 2분의 이 길이 요거에 직각삼각형일 때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를 B로 쓴 거에 라스트. 자, X절편, Y절편이 주어질 때 이거를 절편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절편이 나올 때는 꼭 요식을 씁니다. 어렵지 않아요.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이에요. 쉬워. X분의 X, 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는 1. 0 넣으면 A 끝, 0 넣으면 B 끝. 알겠니? 자, 절편 방정식이 쓰는 이유 때는 언제 쓰냐면 문제가 X절편, Y절편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문제가 의도하는 바가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하는 의도가 있는 식들은 요 식을 쓰는 게 좀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 요놈 개념 테스트 볼 거야. 한 페이지 공부해서 오세요. 고생했습니다. 숙제 덜 한 사람